현재 미중의 갈등 속에서 한몫 잡으려던 베트남에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쉽게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의 중국으로 주목받는 나라 베트남이 현재 사태가 진정되면서 푹 베트남 총리는 낙관적인 경제 지표를 발판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대거 유치해 다른 나라는 꿈도 꿀 수 없는 올해 5%대 성장 달성을 자신했는데요. 우선 지난 3일 베트남 투자계획부와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베트남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139억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해 기대 이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 사태로 인해 미국의 주요 글로벌 공급망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7일 해외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뜻밖에도 최근 27개의 미국 공장들이 오히려 인도네시아로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이 제조업 투자국으로서 예전만 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며 실제로 베트남에서 다시 돌아온 기업들에 따르면 다시 국내로 돌아온 이후로 높은 물가 상승률과 낮은 생산성에 발목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베트남 매체 VN 익스플로어에 따르면 국가별 투자 순위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베트남 투자 순위 1위였던 한국은 5위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심은 가공과 제조업 분야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조업 산업이 베트남에 들어와야 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단순히 베트남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베트남은 현재 사태 속에서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한 집중과 선택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에서는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에 따르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한국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최대 20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편 베트남은 기대했던 미국 투자가 안 들어오자 그에 따라 다급해진 푹 베트남 총리는 결국 다시 한국 기업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어졌는데요. 최근 베트남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박린성에 있는 베트남 삼성전자를 찾은 푹 베트남 총리는 삼성은 베트남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삼성이 베트남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삼성이 베트남에서 제조하는 것에서 베트남인들이 삼성 제품을 제조하는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려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결국 베트남은 한국 없이는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2014년부터 지난해 2019년까지 통틀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자본 규모 순위에서 1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한국이 지난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유통기업에 최대 200억 원의 지원금과 최대 2년간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용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주된 이유는 낮은 비용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생산성마저 낮다고 합니다. 공사비 컨설팅 회사인 컨코스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직원들의 생산성은 한국 직원에 비해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결국 마무리를 한국 직원들이 다시 해야 하는데요. 이직률 또한 높아서 필요 인력의 50% 이상을 더 보유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의 낮은 인건비는 낮은 인건비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국내 매체 건설 경제에 따르면 고도 성장 중인 베트남은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25%에 이르고 있고 최저임금 역시 해마다 10% 이상씩 뛰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 10년 전 20만 원 선이었던 대졸 초임 월급이 지금은 40만 원이 됐고 앞으로 5년이 지나면 60만 원에서 80만 원 선으로 뛸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글로벌 인력 제한 컨설팅 업체 ECA 인터내셔널에서 보도된 연간 임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5% 이상으로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사태 속에서도 K-방역으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이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경제를 계속 돌리자 한국이 가장 안전한 생산 기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낮은 인건비가 더 이상 기업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거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인데요. 한국은 첨단 산업과 연구에도 1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 보조금도 지원해 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국에서 발표한 인센티브로 더 이상 낮은 비용으로 동남아시아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메구미의 아버지 시게루 씨가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베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또 거짓말이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강경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큰 소리만 치던 아베의 밑바닥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가 총리가 되기 위해 일본 국민들에게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방 영토 문제입니다.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체결로 북방 영토를 일본이 반환받겠다고 한 것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도리어 푸틴에게 돈 주고 뺨 맞는 식으로 아예 러시아 영토로 확정되도록 지원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일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입니다. 아베는 스스로 이 문제의 대책 본부장이 되면서 북한이 데려간 일본인을 귀환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메구미의 아버지 시게루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베의 정치적인 쇼맨십이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와 이 문제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관방장관으로 발탁되기는 했어도 주목받지 못했던 아베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강경책을 고수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5명의 피해자가 일시 귀국했을 때 아베가 갑자기 절대 돌아가게 할 수 없다면서 혼자 고함을 쳤습니다. 이때 완전히 국민적인 스타로 등장하면서 아베는 결국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베는 2006년에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베는 바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스스로 본부장에 취임했으며 납치 문제 담당 장관 자리를 신설하는 등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베는 총리로 만들어준 이 문제를 때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으로 일본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강경책만으로는 정치적인 지지는 얻을 수가 있어도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9월 또다시 일본의 총리로 마지막 임기를 시작한 아베는 총리 당선 직후에 도쿄에서 열린 피해자 전원 귀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집회에 갑자기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아베는 또다시 이 문제가 자신의 첫 번째 정치적 사명임을 공언합니다. 다시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해 나가는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2006년 이 문제의 강경 자세로 졸지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베는 1997년에 결성된 피해자 가족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미지 구축에는 꼭 필요한 단체니까요. 이 피해자 가족회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요코다 메구미의 아버지 요코다 시게루입니다. 그의 딸 메구미는 중학교 1학년이던 1977년 고향인 니가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다 실종됐고 나중에 북한으로 납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총리와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북한은 메구미가 1986년 8월에 김철준과 결혼해 1987년 9월에 딸을 낳았지만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3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1994년 4월 1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북한이 메구미의 유고를 일본에 넘겨주었으나 일본 정부가 DNA 감정을 해본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구미의 생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아버지 시게루 씨는 여전히 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게루 씨는 모임의 대표로서 40여 년 동안 일본 전역을 돌며 서명 활동과 1400회 이상의 강연회를 이끌어온 피해자 구출 운동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특히 조선인 학교에 대한 비난과 차별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면서 모두가 귀한 아들, 딸이라며 포용했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머와 재치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가집시다 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에게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인 시게루 씨가 5일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이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애도와 슬픔에 젖었습니다. 시게루 씨의 소식은 즉각 해외 언론과 일본 내에 속보로 전해졌고 시게루 씨의 활동이 자세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시게루 씨의 소식을 접하고 국무부의 성명으로 깊은 애도를 드린다. 그의 사역에 찬사를 보내며 북한은 이들을 해방해야 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베는 시게루 씨의 사망 소식에 미안함이 가득하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이런 애도에 일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의 이 문제를 이용한 아베, 메구미의 아버지는 억울하다 라는 특집 칼럼은 책임을 느낀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아베가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문제가 계기가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용만 하고 조금의 해결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베는 이 문제를 출세에 이용했을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고조시키기 위해 강경책만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강경한 리더십으로 정치적인 이득만 취했다는 거죠. 아베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방관하고 있는 냉혈한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도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파탄시키고 협상 창구를 직접 파괴시켜 놓고는 말로만 협상과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아베는 정치적인 이득만 생각하는 한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고 종합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외교뿐 아니라 협상 상대를 설득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 문춘도 시게루 씨의 간절한 소원을 봉쇄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특집 칼럼에서 아베의 정치적인 꼼수와 지도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 강경 자세를 취한 것으로 총리까지 하게 된 아베는 시게루 씨의 활동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무능력한 아베가 이 문제로 총리가 되고 15년 동안 지지도가 필요할 때마다 우려먹을 동안에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인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쌓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8일 작은 교회에서 50여 명의 가족장으로 시게루 씨의 장례를 치르고 9일 기자회견을 한 부인 사카 씨는 딸을 만나지 못해 힘이 다했다. 시게루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피해자 가족은 노인들이고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 정부는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아베와 자민당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결의의 말과 다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때마다 말로 점수 따는 방법을 아는 사기꾼이라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특히 아베는 제대로 한 일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 강경하고 단호한 이미지로만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을 만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린 시게루 씨까지 이용할 때까지 이용한 아베입니다. 이렇게 정말 앞뒤 없는 지도자를 세운 일본 국민들이 한심합니다.